제가 일하는 곳은 어르신께서 많이 상주하고 계시고 어르신과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불편하여 질문드립니다. 스님께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들어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은 화가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근무하는 곳은 복지관 무료급식소이며 제가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식사 시간이 되면 서로 자리 싸움을 하시고 먼저 오시면 오시지도 않았는데 아시는 분 자리를 먼저 잡아놓으시고 다른 분께 앉으시려고 하면 못 앉게 하고 싸우십니다. 하루에도 사소한 문제로 몇 번씩 다툼이 있습니다. 보고 있노라 하면 서로 자기 편을 안 들어주나 하고 저를 많이 바라보곤 합니다. 그걸 해결하다 보니 저도 큰 소리가 날 때도 많습니다. 큰 소리를 내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조금 지켜보고 그냥 그대로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기에 어떤 때는 과격해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식사하시는 분은 100분에서 150분 매일 식사를 하고 계시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수시로 술을 드시고 수시로 술을 드시고 오시기에 큰 소리도 많이 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을 다시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봉사해요? 월급 받고 일해요? 월급 받고 일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 자기가 가서 월급 받고 일할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그런 문제가 없으면 자기 일자리 없어질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이고,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이 유치원 아이들이란 거는 잘 모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 일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법륜 스님이 이렇게 인생 고민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법륜 스님 이런 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법륜 스님, 아이고, 좋은 사람이다 소리를 왜 들어요? 이런 거 해결해 주니까 그런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스님이, 아이고, 이것들은 맨날 하는 소리가,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월급 받고 또 일하잖아. 네. 나처럼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있다. 월급 네. 받고 일할 일자리가 생겼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을 개선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제일 좋은 건 자기가 그게 싫으면 네. 직장을 그만둬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을 그만둬버리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네. 직장을 가만두지 못하는 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죠. 제 문제. 네. 그지? 네. 내 문제란 말이에요. 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밥값으로 하려면 그 정도는 반해야 밥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못 반하면 내가 월급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이건 똑같아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오시면 네.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밥 해주는 게 싫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오셔서 밥 해주면 밥 드시고 구경시켜드리면 구경하시고 이러면 얼마든지 모시겠는데 꼭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겠다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를 무슨 꼬다난 보리자루나 나무 토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무 토막은 여기 있다가 저기 옮겨놓으면 가만히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또 가만히 있고 이러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랑은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의도대로 상대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라는 것은 아들에 대해서 며느리보다 더 잘 알아요, 몰라요? 더 잘 알지. 예.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면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건 이러면 되는데 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며느리가 아이고 우리 남편에 대해서 나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더 잘 아시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던 계실 동안에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배우는 마음을 내면 어때요? 그런 속에서 남편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남편이 왜 성질이 저런가 했더니 어릴 때 어머니한테 저런 보살핌을 받아서 저런 성질이 있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
오히려 도구로 내가 쓰면 거기에 배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남의 인생에 간섭하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노인들이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러니까 제 자식도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 자식도 감당이 안 돼가 제 부모인데도 막 외면하니까 네. 이런 일이 생기잖아. 그죠? 네. 근데 그걸 남의 자식인 자기가, 그것도 월급 받는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애초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하고 네. 이렇게 봐내는 게 첫째 필요하다. 예. 그것도 웃으면서 가만히 보면 재밌잖아요. 네. 노인들 싸우는 것도 애들 싸우는 거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네. 네. 지끼리 싸우는 게. 그럴 때 웃으면서 물끄러미 보고 조금 심하면 어때요? 노인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면 돼요. 할아버지, 이렇게 물어보고, 왜? 이러면, 안 싸우면 제가 맛있는 거 국을 한 컵 더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애들 사탕 주듯이,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씩 조정을 할 수 있죠. 네. 자리, 그 빈자리 앉고, 네. 만약에 꼭 앉아야 되면, 오시면, 네. 제가 따로 자리 마련해 줄게요. 약속할게요. 네. 우선 앉고 오시면 내가 자리 마련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어때요? 라든지, 가능하면 어지간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 네. 좀 싸우더라도 네. 그게 뭐 노인들이 자리 싸움 해가지고 머리 깨지고 무슨 팔 부러지고 이런 일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아니요, 깨진 적이 있습니다. 깨진 적이 있어요. 네. 그럼 병원에 데려가면 되지. 어떻게? 머리를 막 자꾸 해가지고 이가 흔들려가지고 재판에 막 그 서로 막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막 크게 고를 때만 이제 자기가 못하니까 안전요원 불러거나 경찰 불러가 해결하고 네. 네. 나머지는 어지간하면 두고 꼭 필요하면 그래도 무조건 팽개쳐주면 그것도 또 안 돼. 바깥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약간 조정해줘야 되는데 이제 웃으면서 해야지 이걸 매일 노인들을 때리고 자리 탐한다 뭐 사만다 뭐 산다면 자기가 답답해서 못 견뎌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아무리 돈도 좋지만 이 집 못 해먹겠다. 이래 사표 내는 수밖에 없는데 요즘 같이 직장 없는데 어디 가서 직장 구하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물끄러미 보면서 네. 재미있게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 그거 어떻게 지금 할아버지들 자기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고쳐질 듯하다가 또 그러고, 고쳐질 듯하다 또 그냥 그 다음 한 일주일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살은 제 마누라도 못 고쳐가지고. 네. 그렇고, 제 자식도 못 고치고, 제 부모도 못 고친 거를 네. 어떻게 고치겠어요? 옆에 아까 거사님 질문하다시피 네. 저런 분들은 이렇게 이성이 있을 때 못 알아듣는 건 아니거든요. 네. 술을 먹었거나 했을 때는 이게 환자란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평소에 좋은 사람인데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갈바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육신이 멀쩡하니까 저게 왜 저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 일종의 말하면 컴퓨터로 말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컴퓨터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막 컴퓨터로 자꾸 두드려 팬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들은 이제 오랜 그런 습관 아닙니까? 그죠? 그게 네. 금방 안 고쳐져요. 네. 그러니까 노인을 교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안 되도록 조율하고 약간의 비를 맞춰주면 노인은 또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네. 비를 맞춰두면. 그래서 거기 안에서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착하다 소리 들을 만큼 항상 예의해주고 다퉈도 맞춰주고 이러면 소문이 딱 날 정도가 되면 말을 좀 들어요. 근데 자기가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나 보지.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이제 아침에 108배를 할 때는 오늘도 눈을 떠서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데 내일부터는 혹시 이거를 원을 어떻게 가지고 제가 절을 할 수 무슨 말을 생각하면서 절을 하면 좋을지. 절을 네. 할 때 이래야 돼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뜻에 제가 네. 잘 맞추겠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제가 잘 쓰이겠습니다. 이렇게 네. 잘 맞추고 잘 쓰이겠다 이렇게 자꾸 기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할머니가 좀 글씨를 읽기가 좀 네. 어려워서 대신 읽겠습니다. 네네. 거기 써서. 네, 저 연세가 좀 많습니다. 근데 매일 상담을 해오셔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네. 집에서는 이제 밖에 노인정 일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제 한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되시는데 일을 보시는 도중에 이제 이렇게 뭐 화가 이렇게 자주 올라오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집에 가서 혼자 많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내일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 사진을 드린 거를 보고 매일 인사를 하고 나오시는데 대문 밖에 딱 나오는 순간 그거를 다시 또 안 되고 노인정 문 여는 순간 누가 뭐 잘못하고 있으면 화가 벌떡 올라오셔갖고 얼굴이 또 벌개지시거든요. 그래서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스님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몇이에요? 저요? 많아요. 78이에요. 그래 화를 버럭버럭 내고도 78세까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 살았죠. 네. 지금까지도 잘 살았기 때문에 생긴 대로 사세요. 아니 아침에 나올 때는 저 부처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아이고 나가갈랑은 부처님 마음으로 살게 좀 해주세요. 이러고 나와도 노인정에 딱 팔을 들여놓으면 그게 안 돼요. 그래,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 다 그래요. 항상 아침마다 그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근데 안 돼요. 지금 78될 때까지 안 된 게 지금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그냥 나와요, 그냥.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부처님 자리에 뭐요? 부처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그럼 부처님 막 약속을 지키잖아.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저녁에 일단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니까 그건 거짓말 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노인정에 가서 성질 나면 성질 내시고 그러고 저녁에 와서 부처님 잘 다녀왔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제 성질 내는 게 이게 그 사람들 문제예요, 자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노인들이 문제예요. 그것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어느 게 문제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예. 그 영감, 그 사람들이 문제잖아. 아니요. 내 문제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자기 문제예요? 아니요. 내 문제도 있어요. 주로 어떤 거 보면 화가 나요? 아니 좀 다른 사람들이 경호에 틀리는 소리라면 그걸 못 참아요. 그래, 경우에 틀리는 짓을 했으니까 내는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내 문제예요? 저 사람들 문제지.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오늘 여기 왔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하려면 되나 하면 네. 경우에 틀렸다는 이 생각이 틀렸다 이래 알아야 돼요. 경우에는 틀리는 게 없어요. 내 생각이지. 앞으로는 경우에 틀렸다는 생각이 들면 이게 지금 내가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영감들도 그 보살님처럼 다 직성질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경우에 틀려 보이는 거지. 예를 든다면 밥을 주는데 줄을 안 서고 중간에 새치게 했다. 그럼 내가 보기에 경우에 틀렸잖아. 그죠? 예.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때요? 자기가 급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오줌이 누릅든지, 그래, 빨리 밥 받아놓고 가야 되든지, 안 그러면 오늘 친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빨리 먹고 가야 되든지, 안 그러면 배가 고파가 자기가 좀 빨리 받아야 되든지, 자기 나름대로 물어보면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새치기 좀 하면 하고, 뭐,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살님 말 안 하면 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줄 선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예. 니 왜 새치게 뒤로 가? 어쩌라 하고 시끄러워도, 그러면 보살님은 왜 말해야 되나, 뭐, 아이고, 되게 급한가 봐요. 봐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연습하라. 그걸 자꾸 연습해요. 경우에 틀렸다는 이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해야 이게 개선이 돼도 되지. 부처님 오늘 화나게 해줬어. 이런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우에 틀렸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잘 알았죠?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그 일요법회 집전을 좀 맡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새벽 수행하는 곳에 그 밴드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맡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실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네. 30년 전에 이제 시부모님과 한 15년 살았습니다. 네. 살다가 이제 일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어머니께서 거기가 너무 그때는 여기가 개발이 아주 안 된 때라
교통이 불편하시다면서 이제 같이 안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제 따로 이제 사셨거든요. 사시다가 시동생이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됐어요. 그래서 시동생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니까 시어머님이 이제 밥을 좀 해줘야 되겠다, 건강 관리를. 그리고 또 동서도 부탁을 했고 어머님한테.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거기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셔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혼자서 이제 동서 없는 집에서 이제 밥을 해주면서 두 분이 사셨는데, 동서가 가끔 오면서부터 이제 이게 좀 티격태격 하다가 10년 정도 살면서 사이가 굉장히 나빠져서 작년 10월에 이제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불법을 조금 공부하고 그 좀 나름대로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남편은 원하고 큰아들이니까 저도 또 그 전에 한번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냥 모시겠다고 해서 모시고 왔는데, 오고 나면서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제가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겁도 나고, 그전 같이 어머니를 같이 살 수 있는 그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어머니로부터의 제가 생각하는 원망이죠. 원망과 섭섭함 이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하고 이제 사이가 조금 좀 그렇게 돼서 참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져서 좀 편안하게 살지만, 제가 이제 언제 또 불쑥불쑥이 올라오는 이것을 항상 알아차리고 다시 되돌아가고 하긴 하지만, 그 기도를 할 때 수행자로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만 현재 잘 안 된다,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가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연습은 꾸준히 그냥 해 나가는 거지, 여기 새로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연습 부족이기 때문에 안 하던 걸 하니까 연습 부족이니까, 연습하는 게 수행이니까 그걸 알아차리고 꾸준히 해 나가는 거지. 그 뭐 달리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질문은 뭐 특별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그 전날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잘못된 것은 참회를 하고, 또 어머니가 오셔서 또 저한테 좋은 점도 많아요. 좀 게을렀던 제가 부지런한 일 수도 있고, 또 반찬도 또 좀 정성스럽게 차려서 또 덕도 같이 볶고 있거든요. 남편도 덕 보고. 그런데 이제 고마운 그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전 거를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어떤 하나의 기도문을 딱 세워놓고 기도 정진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근데 지금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이 살자는데 같이 살아야 됩니까? 라든지, 안 그러면 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든지 할 때는 안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모시고 살면서 원수가 되는 것보다는 같이 안 사는 게 낫다, 이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그지? 이미 들어와서 살아야 안 살아요? 살고 있잖아.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을 하나 얻어가 어머니를 옆집으로 내놓을 지금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 네,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살면 그 노인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살 거냐 항상 물어보잖아.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우선 살 건지 안 살 건지. 안 산다 하면 방법이 필요가 없는 거고, 살겠다 하면 이왕지서 사는 거 갈등을 일으키고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우선 어머니에게 저희가 그냥 안 고마운데 자꾸 고맙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돼. 참회도 안 되는 걸 자꾸 참회해라. 그렇게 하면 그게 속이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살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지금 뭐가 힘드는지, 두렵다면 뭐가 두려운지를 먼저 살펴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찾아야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감사하자. 그러니까 마음에서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며 참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참회가 되느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봐라. 아베 봐라. 뭐가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사람 보고 자꾸 잘못했다고 하라니까 오히려 더 악에 바친 소리를 자꾸 더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동해바다를 국제회의에서 뭐라고 해놨다? 재펀시라고 써놨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걸 갖다가 애를 써가지고 이스트시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두 나라에서 하나는 자꾸 재펀시라고 그러고 하나는 자꾸 이스트시라 하는데 재펀시가 원래 이름인데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이스트시 하자 그러니까 그럼 이스트시로 이걸 변기 같이 해주자. 이렇게 된다면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독도는 그동안에 독도라고만 써져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일본 사람이 그러면 다케시마라고 쓰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만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재펀시라고 쓰는 걸 이스트시라고 같이 변기해 주듯이 이것도 독도라고 지금까지 써왔는데 또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케시마라 하겠다 그러면 다케시마라고 변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제3자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들 수 있겠죠. 이 역사적인 내용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어느 게 이익이고 어느 게 손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익이 된 게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할 때는 항상 잘 살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가가지고 방문을 하는 것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일이에요.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기에 방문함으로 해서 대통령이 안 갔으면 조용할 일을 대통령이 감으로 해서 일본의 대서특필이 되고 일본 사람 입장에서 일부만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게 일본의 상당 부분 대중화됐다 이런 얘기. 이런 거는 나쁜 행동이라기보다 뭐라 한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뇌는 어리석어서 생기는 거예요. 나빴으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생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깨우친다. 이게 지혜로워지는 거니까 자기가 지금 어머니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아까 점점 두려워진다. 그러면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먼저 살펴야 돼. 어떤 문제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두려워하는지 그걸 살펴서 해결을 해야지. 그냥 부모를 모시니까 참여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억지로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 무조건 믿고 무조건 빌면 다 풀린다. 이런 얘기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정문적설의 일부 폐단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튜브 찾아보고 그냥 지가 지 맘대로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식은 부모한테 무조건 참해야 되구나. 뭐 감사해야 되구나. 이런 식으로 이 반풍수 집안 망군다. 이런 망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무엇이 두려우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뭐가 두렵냐 이런 얘기. 제가 지금 이제 저도 며느리를 봤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포항에 내려가 있고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독립돼서 나갔으니까 남편과 이제 둘이 남아서 좀 자유롭게 어디도 좀 가고 싶고 한데 그것이 이제 어머니가 거동하시는 게 조금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가고 싶을 때 못 가고 또 이제 뭐 그런 것이 조금 두렵고 그것이 조금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2박 3일 이상은 안 된다. 2박 3일도 크게 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혼자서 어머님을 두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그런 일이 생기더라 하더라도 제가 그냥 접어버리거든요. 근데 접고 나서 제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 못하는 것을 어떤 기도로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될지. 그런 거는 기도하고 관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도 성지순례 가려고 가고 싶은데 집에 강아지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방콕에 있는 어떤 보살은 고양이 때문에 못 가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 때문에 못 가고, 또 시골에 있는 우리 보살님들은 소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아지 때문에 못 가고 고양이 때문에 못 가고 소 때문에 못 가는데 그래도 제일 가기 쉬운 게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강아지 때문에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머니 때문에 못 가는 게 뭘 그래 억울한 일이냐는 거예요. 자기가 강아지 때문에 못 가면 이렇게까지 나한테 질문을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럴 때 미워하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에요. 그래 놓으면 안 놓고 우리가 놀러 가는 게 되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러 가는 대로 가서 2박 3일 정도로 자주 갔다 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주 갔다 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하고만 의논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보, 어머니 저리 계시고 두고 가는 건 나도 마음에 안 좋지만은 애들도 이제 다 컸고, 사실은 어머니 내가 모시기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나도 이제 당신하고 함께 조금 여행도 하고 싶다. 이게 내 소망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가 좋다. 이렇게 허락이 남어. 그럼 아까 누구예요? 그 시동생한테 전화를 하든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조금 돌봐달라고 하든지 조금 모시고 가든지. 또 딸은 없어요? 딸들이 있는데, 신우들이 있는데 안 가려고 하셔요, 어머님이. 아이, 글쎄, 그거는 어머니 마음이고, 그럼 혼자 계시겠어요? 가가 계시겠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그걸 뭐 안 가겠다. 당연히 그렇지. 여기 있는 게 더 편한데 뭐 때문에 갈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나는 가야 되니까 여기 그냥 불편하더라도 가끔 와서 돌봐주시면 혼자 계시겠어요?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하더라도 가야 됩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갔다 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선택을 갈 거냐 말 거냐를 묻지 말고, 네. 가는 건 정해놓고, 네. 여기 계실 건지 딸네 집에 가서 계실 건지를 물으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도록. 근데 거기에 이제 남편마저도 어머니에게 그걸 해서 남편의 동의가 얻어지지 않으면 그건 어머니 때문에가 아니고 남편이 동의를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머니 때문에 동의를 못해도 그건 누구 책임이다? 남편 책임이지 어머니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저런 거는 어머니 때문에 저렇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남편의 결정이지. 네. 그러니까 남편이 결정하면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갔다 오고 오히려 약간 미안하니까 더 잘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안 가고 미워하고 이게 훨씬 더 불효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가면 돼요. 근데 자기 남편 없이 홀몸이면 그냥 가버리면 돼요. 어머니 그냥 밥 좀 끓여 먹고 계세요.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데, 이게 같이 가려니까 그럼 남편 허락을 얻어야 되니까 남편하고 의견을 맞추는 게 1번이고, 두 번째 어머니는 부차적인 거예요. 결정이 나면 어머니한테는 둘 중에 하나 하시라. 여기 계시든지 가시든지. 계시겠다 하면 딸내하고 동생들한테 연락해가 좀 돌봐달라.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해줘요. 안 그러면 누구 모시게 해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한 열흘 봐줘라. 한 닷새 봐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할 때 눈치 보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모시고 가서 너도 한 열흘 모셔봐라. 이렇게 딱 하고 갔다 오고.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내 자유가 없다 하는 게 효가 아니고, 네. 그게 불효예요. 내 인생을 어머니가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와 같기 때문에 이거는 어머니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한테 참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자기 어리석었기 때문에 자기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게 길이지 뭐 어머니한테 자기가 뭐 잘못했다고 잘못했습니다. 그래. 네. 잘못한 게 있다면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미워하잖아. 어머니는 미워할 대상이 아닌데 내가 어리석어서 어머니를 미워하니까 미워한 게 뭐였다? 잘못한 거지. 네. 내가 어머니한테 뭐 딴 거 잘못한 게 없어요. 미워한 거는 내가 잘못했다. 왜? 이건 어머니 죄가 아니고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인생을 똑바로 못 살아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참여를 한다면 아이고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건 참여가 되지만은 내가 어머니에게 뭐 잘못한 게 특별히 없다면 그냥 어머니에게 잘못했다. 이런 거는 의식을 그렇게 해도 무의식에서 안 받아들여져요. 네. 무의식에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잖아. 솔직히 말해가. 그러니까 항상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서 풀어야지 이렇게 껍질만 자꾸 본받아가지고 하면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 몸이 고생. 몸이 고생하듯이 괜히 다리만 고생하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저희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75세신데요. 작년부터 약간 그 기억이 약간 깜빡하시고 그런 게 좀 네. 있으신데 네. 자식으로서 아니면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드리면 될지 궁금해요. 뭐 한다고? 어머니께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지 혹시 아니. 치매로 발전될까봐 걱정도 되고 치매로. 그래요. 예, 어떻게 하면 치매로 좋을지. 발전이 안 되면 발전한 대로 하시고 네. 치매로 발전한다고 갖다 버릴 거요? 어떡할 거요? 치매로 발전되면 치매에 맞게 간호를 하시면 되죠. 혹시 이제 스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그런 게 약간 정신적인 거하고 물론 이제 물리적인 것도 관련이 되겠지만 정신적인 거하고 관련이 그렇죠. 되니까 혹시 다른 근데 첫째는 신체적인 체질적인 게 있어요. 신체 체질적인 유전적인 아시겠어요? 유전적인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게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이제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체질적인 거는 개선할 수가 없고 그럼 정신적인 거는 이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근데 그것도 다 성질이 뭐 지 성질이 그냥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생긴 대로 살고 살다가 뭐 또 치매 되면 또 치매로 또 못 쉬고 이러면 되지. 그걸 뭘 걱정해. 결국은 내 걱정 아니에요. 어떻게 치매 걸리면 내가 못 쉬기 부담스럽다 이거 아니야. 치매 걸린 사람 아무 문제가 없어. 지는 행복해요. 제가 어제 미국에서 그 부모 상담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아기를 가지려면 병원에 가서 이게 남자인지 그 뭐랍니까 유전자 그게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유전 질환은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 해보고 그렇게 아기를 가지는데 이렇게 해서 아기를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그래. 그래서 스님이 너는 부모 될 자격이 없다 이랬어요. 왜? 그거는 장난감 꼴리는 태도예요. 부모가 자식을 가질 때는 그것이 남자라도 사랑해야 되고 여자라도 사랑해야 되고 장애라도 사랑해야 돼.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고 사람인데 이웃집에는 인물이 예쁘고 공부 잘하면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자기 애는 부모는 공부를 잘해도 좋아야 되고 공부를 못해도 좋아야 되고 신체 장애라도 좋아야 되고 이래요. 그게 부모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부모가 없어요 요즘. 전부 이웃집 아줌마만 있어요. 아까도 여기 장안구에서 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 학교 선생님 엄마인데 학교 선생님이고 7살짜리 엄마인데 애가 엄마 이 지구상에서 어디가 제일 멀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영국 이러니까 나 엄마 영국 살래. 영국 가서 살래 이러더란다. 왜? 그러니까 엄마하고 떨어지고 싶다. 엄마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분이 학교 가서 선생하고 집에 와서 선생질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애한테는 뭐 해야 되는데 엄마 해야 되는데 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집이 없어. 학교 가도 선생, 집에 와도 선생. 선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지. 학교 갔으면 선생하고 집에 와서 내 엄마 해라. 엄마를 해야 되는 자꾸 선생하려고 그래. 자기가 학교 가서 선생하더라도 남편 만나면 안 해라 해야 되고 학교 가서 선생하더라도 집에 오면 내한테는 뭐라 해야 된다? 엄마하고 선생은 나고 애 학교 다니면 선생이지 자기는 선생 아니에요. 엄마란 건 뭐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선생은 잘못하고 잘하고 따지는 거고 가르치는 거지만 엄마는 가르치면 안 돼. 포용해야지. 그것처럼 부모님을 이럴까 저럴까 그래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부모님은 내가 어리면 부모는 내가 아파도 나를 키울 거고 병들어도 키울 거고 잘해도 키울 거고 모델 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은 이래도 보살펴야 되고 저래도 보살펴야 되지. 요러면 조금 나을까 저러면 조금 나을까 이런 머리 굴리지 말고 그러면 내 머리만 아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미리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사시는 데까지 사시다가 혹시 치매병이 오면 또 그렇게 또 치료하면 되는 거고 또 일찍 돌아가시면 일찍 또 보내면 되는 거고 늦게까지 사시면 또 오래 보살펴 드리면 되는 거고 혼자서 못하면 형제간에 같이 하면 되는 거고 아무도 할 사람 없으면 양로원에 보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형제간에 분파에 하면 되는 거고 보내기가 마음 아프면 누가 모시면 된다. 내가 모시면 되고 마진이 동생이니 딸이니 남자니 따질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 내 엄마니까 내가 모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막내인데 왜 내가 모시노? 내가 딸인데 왜 내가 모시노?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엄마니까 내 엄마니까 내가 모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시댁에 네. 어른들이 두 분이 다 이제 몸이 불편하세요. 네. 두 분 다 암이신데 네. 작년 7월에 이제 어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잘 계셨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3월달에 재발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2차로 이제 수술을 하고 내려오셨는데 문제는 그냥 뭐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오래 일어나오이신데 뭐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어머니가 이제 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제 시골에 계시니까 평생 하시던 이 농사 일을 손을 못 놓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은 병원에서는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팔을 쓰시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은 그게 이제 가면은 바로 집 뒤에 뭐 논밭이 있으니까 풀이 보이고 뭐 곡식을 심을 때가 되고 이런 거를 놓지를 못하니까 이제 자꾸 밭에 햇빛도 뜨거운데 자꾸 밭에 나가시니까 제가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하루하루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처음에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드리면 내가 이제 어머니가 밥 매는 걸 내가 조금 풀을 뽑아드리고 오면 그 시간만큼은 그냥 안 하시고 쉬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이게 이제 어머니는 제가 해드리니까 욕심을 내셔갖고 편찮은 시기 전보다 일을 더 크게 자꾸 벌려갖고 막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주변에서 이제 남편도 그러고 너무 가서 많이 해주지 말고 엄마가 자신이 하다가 내가 이게 힘이 들어서 안 되겠다 하면 스스로 포기를 할 거니까 내보고 이제 매일 가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가고 집에 있으면은 제가 눈에 그냥 안 봐도 번하니까 자꾸 가서 하게 되는데 이걸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집에 직장 특별히 안 나가요? 네. 그러면 집에 있는 것보다는 가서 밥 매는 게 자기 건강에 훨씬 좋아. 자기 건강이. 요즘 봄날 이런 날 흙 밟고 일하는 것보다 건강에 더 좋은 건 없어요. 밥도 맛있고.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어머니 덕택에 자기가 지금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보고 일하라 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첫째.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오래 사는 게 꼭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는 게 제일이요. 알았죠? 오래 사는 게 행복이라면 예수님은 33살밖에 안 살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뻐하면서 살다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살다가 죽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인을 보고 일하지 마라 이래가 다투면 안 돼요. 평생 해온 일인데.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괜찮아. 병원에서는 방사선 치료 받을 동안이라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병원에는 의사니까 하는 얘기지. 어떻게 인생을 의사 말 듣고 살아요. 하시고 싶은 대로 그냥. 그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또 아프고 이러면 이제 자식들이 주로 그러지. 아프다 소리 하려면 일을 하지 말든지 일을 하려면 아프다 소리를 하지 말든지. 그런데 그게 이제 부모 인생에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아야야 하면 주물러 드리고 아침에 호미 찾으면 내드리고.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저 젊은 사람들 다 저기 노인들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저녁에 아프면 어떻게 하고 주물러 드리고 아침에 호미 찾으면 내드리고 쓰러지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나와서 집에다 모셔서 밭에 나가면 호미 찾아 챙겨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효자예요. 그건 거기에 간섭하면 안 돼. 지금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다 놓고 일 못하게 하루 더 사는 게 그분한테 행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뭐 한다? 도와드리고 도와드릴 수 없으면 뭐라고 한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일이 있으면 거기 너무 매이지 말고 매여서 내가 매이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면 어머니를 원망하게 돼. 그러니까 어머니를 원망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그렇게 일하시는 거 옆에 가서 같이 밥 매면서 내가 즐겁고 어머니한테 또 이렇게 늙어서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며느리하고 의좋고 대화도 하고 하면 돌아가신 뒤에도 나한테 좋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면 뭐하고 가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이고 어머니 덕택에 좀 힘은 들지만은 저도 건강하고 참 좋네요 이러고 밥에가 같이 먹고 이러고 오늘 만약에 바쁜 일이 있으면 전화해가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돼. 가야 될 너무 의무도 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돼. 자기도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어머니 인생도 너무 간섭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일을 해가 그렇다면 어머니 보고 일하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어머니 오른손을 잡고 밭을 매서 암이 조금 더 커졌대요. 그러니까 커져서도 좋다면 일하시고 안 그러면 놓으시고 그러세요. 생활비는 드릴 테니까 어머니 선택하시게 두고. 알았지?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시골에 부모님 가지고 계시는 분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저분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늙으신 부모 병드신 부모가 자꾸 일을 해가지고 아프다 그러고 이래서 늘 그거 갖고 갈등이 많은데 고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맞춰드려야 된다. 알았죠? 제가 걱정이 너무 많은 게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어떻게 오래 이렇게 동안 살았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이런 걱정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조금 이번에 큰 병이 걸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버지라는 든든한 남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항상 쉬기도 하고 옆에서 항상 그냥 맛있는 것도 먹고 항상 이런 그런 든든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가족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시고 참 가족밖에 모르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아쉬운 소리 한 번도 못 하시는 그런 착한 아버지라고 지금 굉장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작년에 그 병이 걸리셨는데 그 이제 암 선고를 받고 나서 굉장히 진짜 조금 시련의 나날이 좀 계속됐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그런 이제 병이 걸리신 것과 같이 저는 참 그 연태까지 좋게 보았던 세상들이 다 조금 이렇게 조금 어그러지게 느껴지고 조금 굳이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저를 방치해가면서 제가 이렇게 놓고 있던 제 자신을 또 그냥 걱정하게 다시 되고 이런 식으로 항상 딜레마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병 걸린 거하고 세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런 큰 목표 중에서 하나였었다고 제 인생에서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네, 예. 아버님 병들기 전에는 세상이 좋아 보였는데, 예. 아버님 병들고 나니까 세상이 별로 덜 좋아 보였다면, 예. 이것은 보는 내 문제예요, 세상 문제예요? 세상이 막 1년 사이에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시선들이 조금 다 그냥 좀 싫게만 느껴지고 그냥 제가 조금 굉장히 그냥 자기 몇 살이지요? 예, 올해 28 됐습니다. 네. 근데 자기 지금 정신 연령이 예. 8살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네 신체는 건장하고 큰데 이 정신적인 그 자기 자아가 어린 시절에 멈춰 있기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병 드신 건 병 드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착하다고 병이 안 들고 나쁜 놈 병 들고 그럴까요? 병 드는 거는 예. 착하고 나쁜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교통사고 나는 거는 착한 거하고 악한 거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비행기가 떨어져 죽을 때 나쁜 놈은 안 죽고 착한 놈은 살고 그럴까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자꾸 착한 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냥 그동안에 열심히 착하게 살았으면 아버님이 살은 거에 대해서 보람이 있는 거고 악하게 살았으면 자기 살은 거에 대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거는 뭘 복 받으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면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긍정적이 되고 악하게 살면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적이 돼요. 지 좋아라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뭐 착하게 사는 게 싫고 악하게 살고 싶다면 살아보세요. 사라지는가? 길 가다가 뭐 아무 놈이나 보고 쥐어 패고 발로 걷어 차고 욕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감옥 가서 떡 앉아있으면 그게 좋은 건지.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건 자기한테 좋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착하게 산 건 잘 살으신 거고 병이 난 건 육체가 병 난 거예요. 치료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의지처가 없다고 지금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영원히 자기 의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좋아도 자기가 20살이 넘으면 아버지는 없애야 돼요. 마음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독립이 못 되게 생긴 병이지 아버지 병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독립을 하셔야 돼요. 병 핑계 대지 말고. 예.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독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예요?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입니까? 그러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부처님,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은 일체 중생을 보살핀다고 하는데 저는 일체 중생은 못 보살피더라도 제 자신은 제가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남은 못 보살피더라도 눈은 보살핀다. 내가 나를, 즉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누구한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이제 이거를 늘 기도하고 자기 암시를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무 부모도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몸뚱이 한 개만 지금 달랑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자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나가 청년이 한국에 밀항해가 와가 시민권도 없이 불법 체류하면서 저 어디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돈 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지? 예. 시민권도 없이 불법으로 숨어 살면서도 돈을 벌어가 고향에 가족들 먹여 살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여기 친구도 한 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도
근데 자기는 한국말 할 수 있겠다, 시민권이 있겠다, 부모님 안 계신다 하더라도 그 고등학교 친구도 있겠다, 대학 친구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 그지? 예. 엄청난 재산을 자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라도 자기는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나마 병들었지만은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있으니까 자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빨리 자기 독립하는 게 중요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